자, 우리 1반, 2반, 3반, 4반, 9반, 10반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선생님이 원래 교원가를 이번 주 초에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냈어야 됐는데 선생님이 나름 컴퓨터를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유튜브랑 별로 안 친했었나 봐요. 문제가 좀 생겨서 여러분에게 보내게 되는 날짜가 많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정말 미안하고요. 대신에 오늘 수업은 최대한 교실에서 하는 것처럼 미친듯이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전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을 중심으로 하면서 너무 길지 않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한 1.2배속 정도로 아마 수업을 듣겠죠? 그 정도로 들었을 때 30분이 넘어가지 않도록 네, 그렇게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난주에, 정확히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교원가를 배우다가 아직 뒤에 부분까지 가서 우리의 화자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수업이 끝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 지지난주 했으니까 기억이 잘 안 날 것 같아서 짧게 요약하고 가겠습니다. 정말 짧게 요약할 거니까 바로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우리 화자는 지금 현재 늙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늙어있는 상태에서 젊은 시절의 행복을 생각해도 다 속절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죠. 왜 그랬느냐? 지금 이 사람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죠. 근데 그 사람이 군자호구였다? 아니죠. 장한유역 경박자, 즉 겁나 나대고 가벼운 사람이었나 봐요. 자, 그 사람을 만나서 그래도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볼까 했는데 그렇게 못했고요. 왜? 이 얼굴 이태도 겁나 예쁠 때 백년기약했지만 시간이 빨리 가고 조물이 다시 하여 질실에 많이 해서 빠른 시간이 지나서 지금 현재는 면목 가증입니다.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님을 원망합니까? 자책합니까? 자책합니다. 내 얼굴 내보거니 어느 님이 날 괸소냐? 괸 사람이 없어요. 내 탓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기 부분에 해당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승 부분에서는 이제 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었죠. 이미 지금 일단 야유원에 갔을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래서 야유원에 가서 잠깐 놀고 돌아왔는지 알았는데 꽃 피고 날 저문 때 나가서 어디 머무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현재 임의 소식을 알아요? 몰라요? 네, 모릅니다. 임의 소식을 현재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나간 지 조금 됐어요. 된 상태면 우리 화자가 그냥 행복하게 즐겁게 약간 걱정은 되겠지만 그렇게 살아주면 참 좋은데 생각이 계속 나요? 안 나요? 나요. 생각이야. 없을 소냐? 생각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없을 수 없다는 뜻이겠죠.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마려마는 얼굴을 못 보면 안 그리웠으면 좋겠지만 난 현재 이미 어떻다? 그립다. 그리고 12대 김도길 씨와 30날 지난하다 지루하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 시간에다가 화자의 주관적 인식이 들어가 있다고 했었죠. 주관적 인식이 시간에 반영되어서 표현됐었어요. 자, 그리고 다른 걸로 보자면 지금 이렇게 시간이 길게 지루하게 느껴진다는 건 나의 외로움과 시름의 깊이가 이렇게 깊다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시름의 깊이를 시간으로 표현했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 가봅시다. 이 사람이 얼마나 기다렸는지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죠. 옥창에 무엇을 심었다 그랬어요? 네, 매화를 심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앞에서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고 있던 포인트들. 자, 매화라고 하는 애들은 보통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냥 시간상으로 나타난 걸 수도 있어요. 몇 번이나 피었다 지었니? 아,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1번. 2번은 매화는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니까 무엇에 대한 상징? 지조와 절개에 대한 상징. 그러므로 오지 않는 임에 대한 그리움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럼 계속 우리 했던 거 봐봅시다. 겨울밤, 여름날, 삼춘화류, 가을, 달. 아, 지금 계속 뭐가 지나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여기는 지나가는 시간을 일단 대구법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으면서 임을 기다리는 시간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 기억나죠, 지금? 자, 특히 사실 여기까지만이라고 볼 수도 없고 여기까지도 다 연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선생님이 이렇게 나눠놨으니까 여기만 지금 연결해서 체크를 해놓는 거고요. 특히 이때 겨울밤 차고 여름날 길고 길제로만 썼어도 되는데 여기에다가 더 힘들어요를 나타내준 애들이 이런 애들이라고 했었죠. 자체는 구준비. 얘네들은 그냥 자연적 배경으로 보이지만 화자의 쓸쓸함과 그리움을 강조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했죠. 강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자체는 자 이거 말 그대로 우리 자잘하게 내리는 눈이에요. 꾸준비 심하게 내리는 눈이에요. 자 이런 애들은 딱히 자신의 감정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애들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거예요. 자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이 궁금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이 수업의 끄트머리에 한 5분 정도 따로 설명을 해 놓을 거예요. 일종의 쿠키 영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 파트만 보면 되고 아는 친구들은 굳이 보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 어쨌든 계속 복습을 나가봅시다. 자 삼춘화류 자 중요한 건 봄춘자에 여기 지금 꽃화자예요. 유지는 꽃피는 봄이에요. 꽃피는 봄, 좋은 시절에 경물이 씨름 없다, 씨름이 없다는 건 나는 지금보다 훨씬 넓은 뜻으로 쓰였어요. 요즘에는 걱정이 없다지만 이때는 경물을 봐도 내가 감흥이 없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감흥이 없다, 관심이 없다. 가을밤 방에 들고 자, 실소리, 상, 요게 지금 침상에서 운다는 뜻이에요. 자, 가을 달이 방에 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실솔. 자, 우리 지금 뒤에 보면 실솔이 귀뚜라미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귀뚜라미가 진짜로 들어와서 침상 위에서 울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건 지금 누구의 감정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화자예요. 근데 화자의 감정을 뭐해서? 그렇죠. 이입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귀뚜라미에게. 귀뚜라미는 사실 소리를 내는 거지 우는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요즘에 좀 더 넓게 쓰이긴 하지만.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침상에서 운다고 하는 이 단어를 봤을 때 아마 이건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일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러면 우리 하나 더 짚어볼 수 있겠네요. 삼춘화류 호시절 이건 지금 화자의 감정과 같아요? 달라요? 맞습니다. 다릅니다. 달라서 자 그럼 이건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우리 화자의 정서와 모되는 자연풍경 그렇죠. 대조되는 자연풍경 자, 요건 요렇게 해놓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대조되는 자연 풍경이다. 대조되는 자연 풍경이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이입해서 쓰고 있다. 여기다 얘는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였는데 자, 일단 지우고 자, 긴 한숨, 디는 눈물, 지는 눈물이겠죠. 생각이 많습니다.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렵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 승 파트가 끝났어요. 그래서 승에서는 지금 임에 대한 원망과 자신의 서글픈 심정을 나타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대로 살까 말까를 이제 화자가 고민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도로혀. 자, 일단 우리 해석을 먼저 써주고 나머지 선생님이 해석하는 걸로 우리 의미를 찾는 걸로 가도록 할게요. 도르혀 풀쳐내니, 풀쳐해니, 생각하니, 이리하여 어이하리 라고 했네요. 이리하여. 자, 이리하여가 뭘까요? 이리하여? 그렇습니다. 자, 칸이 좀 좁으니까 여기서부터 쓸게요. 이렇게 하여 살아서 어이하리 어찌하리 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살아서 어찌하리. 자, 그럼 우리 여기서부터 또 채워봅시다. 청등을 돌라놓고 녹기근 빗기 앉아. 아, 지금 보니까 불을 켰어요. 지금 등불을 돌려놓고
자, 등불을 켰다는 건 지금 이 시간이, 등불을 켰다는 건 지금 시간이 밤이다, 낮이다?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시간적 배경을 알려주고 있네요. 시간적 배경. 밤입니다. 자, 밤에 자야죠. 뭐 하는 거예요? 불쌍하게 지금. 밤에 검은고를 빗기한 자 비스듬히 안았어요. 자, 뭐 하려고? 아, 이제부터 이 사람 검은고 연주를 시작할 예정이에요. 검은고 연주를 시작할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 이 전에 나오는 파트는 여러분 혹은 여러분 친구 혹은 주변 혹은 드라마 속에 이별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남자 주인공 혹은 여자 주인공이 어마어마하게 슬픈 이별을 맞이했어요. 근데 이 드라마가 굉장히 심각한 드라마는 아니고 조금 가벼운 드라마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들이 내 이별의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코노에 가야겠어 하면서 노래방을 갑니다. 혹은 코노로는 풀리지 않아, 노래방을 가자. 그래서 노래방 하는 2시간 동안 빌려요. 가서 막 신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뭐 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이별의 아픔을 잊기 위한 거겠죠. 자, 노래를 미친 듯이 하기 시작하는데 왠지 그 노래 가사가 다 내 노래 같고 기쁜 노래인데도 어쩐지 다 이별의 노래를 향하는 것 같고, 거기다가 내가 상대를 사귀었을 때 노래방 가서 함께 불렀던 노래들이에요. 내 목소리는 그대로인데 내 옆에 지금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기분이 더 어떻게 될까요? 더 우울해지겠죠. 그래서 노래를 마구마구 부르다가, 신난다고 부르다가 갑자기 뭐 하기 시작해요? 네, 울기 시작합니다. 이별을 극복하고자 갔던 노래방이 다시 나를 슬프게 만드는 장소가 되네요. 그런 상황 생각해 주면 됩니다. 경험담은 아니고요. 선생님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 선생님 친구가 실제로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됐어, 나는 자유야 이러면서 함께 노래방을 갔는데 이 친구가 6곡 부르더니 갑자기 그때부터 미친 듯이 발라드를 부르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한 3곡, 4곡 부르고서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 기억을 여기다가 적용시켜보면서 보면 돼요. 자, 돌이켜 곰곰이 생각하니 이렇게 살아서 어떡하니? 나는 이제부터 검은고를 연주해 볼 거야. 자, 검은고 연주해서 뭐 하려고요? 일단 시작은 뭐예요? 검은고를 타면서 한번 자신의 삶을, 이별의 한을, 자신의 마음을, 감정을 뭐 해보려고? 달래보기 위해. 사실 연주하기 시작한 걸 거예요. 왜? 앞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도로여 풀천하니 돌이켜 곰곰이 생각하니 이리하여 스스로를 뭐하고? 자책하고 원망하는 삶이 이리하여겠죠. 지금 너무 많이 그었네요. 자, 여기까지만 그읍시다. 이리하여 자책하고 원망하는 삶을 이리하다에 나오는 이리하여라고 지금 얘기했고요. 자책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서 어떻게 하니? 자, 여기서 그럼 느껴지는 건 어떤 게 느껴지는 거죠, 지금? 한번 어떻게 해볼까? 한번 이겨내볼까?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시도 정도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그 시도에 적극적인, 구체적인 행동이 검은고 연주였어요. 자, 그래서 저변화라는 곡조, 자, 지금으로 치면 슬픈 이별 발라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변화라는 곡조를 무엇을 시름, 조차, 섞어, 타니. 자, 여기서 포인트 2가지. 시름, 섞어예요. 이 포인트를 살려서 해석을 한번 채워봅시다. 자, 저변화, 다른 말로 병련화라고 한대요. 그래서 병렬하나라고 바꿔놨어요. 자, 병련화라는 곡조를 무엇을 섞어서 탔다? 맞습니다. 자, 시름 쫓아 섞어 타니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시름을 섞어 연주하니라고 하기도 해요. 자, 여기 타니는 검은고는 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이올린은 켜고요. 그래서 여기서 타다는 연주하다라고 그냥 봐주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를 시름을 섞어라고 해석을 할게요. 시름을 섞어 타니, 연주하니.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다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모른다 치더라도 뭐뭐하는 듯 이라고 하고 있죠. 자, 지금 내가 연주하고 있는 건 뭐죠? 네, 검은고 노래입니다.
자, 그 소리가 무어 하는 듯이래요. 아, 그러면 여기 이 두 줄은 일단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검은고 소리를 비유하고 있어요. 검은고 연주 소리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위에서부터 이제 하나씩 또 쫓아서 가봅시다. 자, 저변화한 곡들을 신호음자 섞어 탔어요. 즉, 자신이 지금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연주를 하네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검은고는 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반영해주지는 않지만 화자가 어떤 감정이 일어나도록 도와준다고 해서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거예요. 얘는 객관적 상관물이고요. 소상야오. 자, 내가 연주한 노래가 소상야오의 대소리, 섰도는 듯, 섰도는, 섞어 들리는 듯이란 뜻이래요. 섞어 들리는 듯, 화표청년 별하기. 자, 하기예요. 얘는 모르겠지만, 대나무 소리 같대요. 이렇게 울고 섞어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난대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얼른 여기 별표가 있으니까 뒤에 가서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뒤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소상아오라는 건 중국의 아름다운 강인 소상강에 내리는 밤비래요. 아, 이게 또 중국의 고사네요. 자, 근데 중국 고사를 다 모른다 치더라도 아름다운 강의 대소리, 자, 아름다운 강에 밤비가 내리고 있는데 그때 대나무 소리가 나요. 자, 이 소리 굉장히 좋겠죠. 모르겠는데요. 하나도 안 좋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우리나라 그 단양에 가면 대나무 숲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여기 선생님 제일 좋아하는 건 단양을 5월쯤에 갔을 때거든요. 어린 대나무들이 자라서 이파리가 되게 부드러울 때, 그때 비가 날 때, 혹은 비가 올 때, 혹은 바람이 불 때 저기 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소리가 나요. 여러분도 나중에 꼭 가보기를 추천할게요. 어쨌든 그 소리가 굉장히 어떻다? 아름답다. 자, 근데 거기에 고사 내용이 약간 슬프잖아요.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라 약간 아름답고 고슬프고 좀 뛰어나겠는데. 자, 화표 청년의 벼락이에요. 자, 이것 또한 중국 고사네요. 봤더니 묘 앞에 세우는 망주석에 천년 만에 학이 돌아와서 앉았대요. 근데 그 학이 자기의 묘비에 와서 운 거예요. 기뻐서 울었다기보다는 약간 뭔가 마음이 헛헛해서 울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기 이 검은고 연주 소리를 비유하고 있는 얘네들의 설명들을 연결해 보면 검은고 소리가 어떻다? 그쵸, 검은고 소리가 매우 아름답고 구슬프고 뛰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거 스스로 정리해 줍니다. 이렇게 정리해 줄 거예요. 옥수에 타는 수단 니의 소리 있다마는, 자, 옥슈, 자, 선생님이 종종 얘기했던, 자, 우리 설빈화안이 아름다운 얼굴이라고 했었죠. 자, 이와 유사합니다. 화자가 여성이거나 대상이 여성일 때 옥수, 옥으로 된 손과 같은 구절이 나오면 이건 여인의 아름다운 손이에요. 누구 손이에요, 그럼 이거? 네, 화자의 손입니다. 자, 화자의 손으로 타는 솜씨는 니의 소리. 자, 니의 소리 무슨 소리일까요? 맞습니다. 옛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자, 검은고 실력은 예전과 같다, 다르다? 예전과 같다. 예전과 같이 뛰어나다.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진짜 포인트는 이 아래예요. 여기가 포인트. 이렇게 아름다운 검은고를 연주하고 있어요. 자, 근데 사실 우리 이 검은고 왜 연주하고 있었죠? 네, 자신의 이러한 삶을 살지 말아보기 위해서 한번 이겨내볼까 하는 시도였을 거예요. 근데 결국엔 이런 감정이 듭니다. 부용장 정막하니 가장 포인트. 니 귀에 들릴 소니. 부용장이 적막합니다. 자, 부용장이 뭐냐면, 선생님 사진을 하나 띄워볼게요. 자,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공간 속에 내려가 있는 약간 커튼 혹은 발 같은 게 보이나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부용장이라고 해요. 즉, 우리 규방이나 여인들이 사는 방, 공간, 그런 집에는 자, 이렇게 예쁜 발 같은 걸 이렇게 내려서 꾸며 놓습니다. 자, 이렇게 꾸며 놓고 예쁜 곳이에요. 근데 이곳이 지금 현재 어떻대요? 적막합니다. 누가 있다 없다? 없다. 지금 홀로 있음. 자, 나 혼자 홀로 있으니 네 귀에 돌릴 쏘냐? 자, 여기가 진짜 포인트입니다. 검은고 연주 들어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화자에 지은 감정이 어떻다? 슬프다. 감정이 없어서 슬프다. 검은고 연주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슬프다. 자, 이 슬픔을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슬픔을 구체화시켜서 표현할 겁니다. 슬픔을 구체화시켜서 표현할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건 해석을 써가면서 연결해 봅시다. 영끝문이 휘장을 친 침실이 적막하니 네 귀에 누구의 귀에 들릴 것인가? 들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이것도 혹시 또 물어볼 친구도 있을 테니까 서리법이에요. 결국도 대부분의 표현법이 서리법, 대꾸법이네요. 자, 네 귀에 들릴 사람이 없다. 그래서 간장이 구곡돼야 구비 끈쳤세라. 자, 이거 간장 우리 얘기하는 대장, 소장 이런 애들 얘기하는 내장 기관이에요. 지금 이런 애들은 보통 우리가 내장 기관, 그 중에서 우리 얘기하는 뭐 대장, 소장, 십이지장 이런 애들 있잖아요. 자, 이런 애들이 어떻게 됐대요? 9구비가 되어서 얘가 매우 포인트입니다. 나의 지금 슬픔은 이 정도래요. 어떤 정도의 슬픔? 구비. 그쵸. 구비, 굽이. 어떻게 됐다? 끊어졌다. 자, 진짜 내장이 끊어지면 예, 여러분 바로 응급실 가야 합니다. 바로 응급실 가야 하고 네, 인생을 정리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죠. 나의 슬픔이 어떻다? 그 정도로 매우 크다. 이게 포인트예요. 아, 자, 이 사람 지금 한번 이겨내 보려고 시도했습니다. 무엇을 탔죠? 검은고를 탔죠. 자,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안 달라졌습니다. 안 달래지고 검은고 연주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만 깨달았네요. 이미 없다는 것만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의 슬픔이 지금 매우 크다라는 걸 표현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겨내보려고 시도했어요. 이겨내지지 못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임을 봐야 돼요. 마지막 부분 임을 기다리는 마음이 다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찰하리 잠을 들어 죽음에나 보려 하니. 자, 선생님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잘 연결 줄 수 있죠. 차라리. 네, 차라리입니다. 차라리. 잠을 들어. 자, 뭐죠? 그렇습니다. 자, 잠에 들었습니다. 잠을 들어. 자, 근데 우린 지금 잠이 들어 라고 하는 말이 더 맞겠죠. 잠을 들어. 어디서 임을 보려고 했어요? 네, 몹시 중요하네요. 여기서 보려고 했습니다. 어디죠? 꿈입니다. 꿈, 애나. 자, 띄어쓰기 다 무시하고 있어요, 지금. 자, 꿈, 애나. 아, 그러면 여기는 이거 설명부터 쓰고 갑시다. 자, 이 꿈은 임을 무엇할 수 있는 공간? 네, 임을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임을 만날 수 있는 공간. 물론 가상의 공간이겠죠. 자, 임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꿈을 꾸려고 했어요. 근데 아직 꿈에 들지도 못했어요, 지금. 근데 바람에 디는 잎. 자, 바람에 디는 잎. 풀숲에 우는 짐승. 얘네가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무슨 일로? 원수를 쉬어 잠조차 깨우는다. 자, 우리 화자 잤어요? 못 잤어요? 못 잤어요. 왜 못 잤어요? 얘네들 때문에 못 잤네요.
자, 그러면 꿈에서 임을 만나려고 한 시도.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일단 쓰면서 갑시다. 꿈에서 임을 만나려 한 시도 어떻게 됐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꿈에서조차 못 만나네요. 정말 불쌍하죠. 자, 근데 이 꿈에서 임을 만나려고 한 시도가 실패하게 만든 대상들이 누구죠? 네, 얘네입니다. 얘네가, 자, 지는잎, 풀숲, 이 우는 짐승들이 한 가장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임과 나 사이에 무엇이 되죠? 방해물이 됩니다. 임과 나 사이에 방해물. 왜 방해물이 되죠, 지금? 잠을 못 자게 하니까요. 잠을 못 자게 하는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원수처럼 잠조차 깨우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람에 치는 잎과 풀 속에서 우는, 자, 풀 속에서 우는 짐승이니까 사실 우는 짐승일 수도 있겠고, 또 뭐가 될 수도 있을까요? 그쵸? 벌레가 될 수 있겠죠, 사실은. 그래서 일단 짐승이라고 써놓고서 가로치고 벌레라고도 적어놓읍시다. 자, 우는 짐승은 무슨 일이 원수가 되어 나의 잠조차 깨우는가? 자, 그러니까 이제 신세 한탄이 시작됩니다. 자, 천상의 견우직녀. 견우직녀도 대표적으로 뭐한 커플로 유명하죠? 네, 이별한 상황에 항상 처해 있는 커플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얘네 지금 임과 나대 견우직녀를 이 전체에서 뭐 하고 있어요?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지금 무엇이 막혀 있어도, 은하수가 막혀 있어도, 얘네들이 장애물이 있네요, 얘네도. 장애물, 은하수가 막혀 있어도, 얘네들은 뭐 할 수 있대요? 1년에 한 번 실기치 잊지 않고, 어기지 않고 만나는데, 얘네들은 1년에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는 애들이네요. 나와 대조된 애들입니다. 우리님 가신 후는 무슨 약수하려 건데, 여기 또 방해물이 나옵니다. 자, 우리님 가신 후에는 무슨 약수. 자, 약수가 뭘까요? 약수. 네, 요거 지금 그냥 쉽게 말하면, 저는 그냥 이렇게 쓰고 갈게요. 지금 밑에 여러분 거에 써놨는데, 신선이 사는 땅에 있다는 강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은하수와 함께 일부러 갖고 온 애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 이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오죽하면 신선이 사는 땅에 있다는 강의 이름을 갖고 와서 나와 임 사이에는 무엇이 있다? 이별의 강이 있다라고 보나 봐요. 이별의 강에 가렸건데 가렸는지,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끊어졌는고?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 오거나 가거나 끊어졌니?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누구와의 대조를 통해서? 견우직녀와 나의 상황, 대조를 통해서 무엇을 표출하고 있는 걸까요? 너 왜 소식도 안 전하니? 에서 우리 뭐가 느껴져요? 임에 대한 원망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대조하고 있습니다. 견우직녀와 대조하고 있죠. 그래서 견우, 직녀와의 대조를 통해 임에 대한 원망을 표출하고 있다. 임에 대한 원망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날 잘라고 했는데 잠도 실패했고, 그래서 나랑 비슷한 상황의 견우직녀를 생각해 봤더니 얘네들은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만나. 세상에 나는 1년에 한 번도 못 보고 있는 데다가 소식도 없어요. 완전 불행한 상황이네요.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합니다. 난간에 비겨셔셔 님 가신데 바라보니 자, 님 가신 곳 바라보고 있어요. 뭐 하고 있다? 임을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을 그리워하는 혹은 임을 기다리는 화자의 모습이 또 그려지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얘기했었죠. 이거 읽다 보면 약간 고구마 100개 정도 먹은 느낌이 들 수 있다고. 하지만 당시에는 이게 사실 최선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였고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 정도로 임에 대한 원망을 표출하는 시들이 사실 그렇게 쉽게 발견되진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시대 배경과 함께 생각하면 헌안설원은 꽤 적극적으로 감정을 표출한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난간에 서서 임 가신 곳을 바라보니 초로가 맺혀 있대요. 님 가신 데 바라봤는데 갑자기 초로, 풀잎에 맺힌 이슬에 대한 내용을 하네요. 자, 시력이 한 4.0이 되지 않는 이상 임 가신 곳 바라봤는데 그것도 지금 시가 저녁이에요. 풀잎에 맺힌 이슬이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거 그래서 뭐에 대한 표현이라고 많이 보냐면 풀잎의 이슬이 아니라 화자의 무엇이겠다? 눈물을 표현한 게 아닐까라는 해석이 좀 더 많습니다. 화자의 눈물이 맺혀 있고 자 그리고 모운 자 모운은 여기는 지금 선생님이 안 써놔서 여기서 옆에 해석으로 밝혀놨어요. 아이고. 저녁구름이에요. 네, 시간 저녁이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네요. 저녁구름이 지나갈 때 중림 푸른 곳에 대나무 푸른 곳에 새소리가 나나 봐요. 새소리가 더욱 어떻대요? 더욱 셜다 뭐였죠 우리? 서럽답니다. 그럼 일단 이 새소리가 서럽게 된 것 여기에 무엇이 이입되었기 때문에 네, 감정이 이입되었기 때문에 자, 더욱 서러운 이유가 지금 뭐죠? 네, 임 가신 곳을 바라봤는데 나는 조금 눈물이 나고 있고요. 구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더 슬프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채우고 가야겠네요. 대숲 푸른 곳에 새 소리 더욱 서럽다. 더욱 서럽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세상에 서른 사람, 세상에 설운 사람, 서러운 사람, 수 없다 하려니와 세상에 많은 사람이 서럽지. 그래, 그럴 수 있어. 당명, 운명이 박하다. 또 운명에 대한 내용이 나왔네요. 그럼 무슨 태도? 그렇죠. 여기서 지금 또 우리 운명론적 태도 얘기해줘야겠네요. 운명이 박한 홍안. 자, 요거 지금 붉은 얼굴입니다. 자, 보통 여자의 얼굴들을 그렇게 뜻해요. 그래서 이건 아마도 누구다? 화자 자신을 뜻하고요. 홍안이야. 운명이 이렇게 박한 사람이야. 날 같으니 또 이실까? 자, 이거 해석 그대로 써보면 여자야. 나 같은 이가 또 있을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즉, 여기도 지금 쓰인 건 서리법이겠고요. 즉, 내가 지금 어떻다? 내가 가장 불행하다 라는 뜻이겠네요. 날 같으니 또 없다. 내가 가장 반명하다. 내가 가장 운명이 박하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누구 때문이다? 아마도 이 임의 지위로 살동 말동하여라. 자,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전체 화자의 태도가 집약되어 있어요. 화자의 태도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집약되어 있느냐? 일단 운명을 탓합니다. 운명에서 그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 이 임의 지위라고 나와 있네요. 지위, 탓, 까닭이라고 한대요. 즉 누구 탓? 임 탓입니다. 임을 적극적으로 뭐 하고 있죠? 적극적으로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오도르를 집약해 보면 운명에 대한 파란색으로 바꿔 쓸게요. 운명에 대한 한탄과 임에 대한 원망이 이 두 줄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해하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 님의 탓으로 대놓고 원망하는 글자죠. 탓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여기 페이지 2개만 여러분들 채워보면 되겠네요. 자, 화자, 대상, 상황, 정서로 정리할 때는 보면 화자는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네 라고도 나오고 뒤에 보면 날이라고도 나오고 자, 그러면서 나와 관련된 단어들이 이런 애들이 있어요. 한번 확인해 주고요. 대상은 임입니다. 남편이고요. 이런 애들이래요. 이런 표현을 갖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임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것도 꽤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이런 감정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초장, 중장. 어머, 선생님 여기다 되게 큰 실수를 했네요. 주제가 아니라 여기를 바꿔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 다 바꿔주세요. 이거 지금 여기는 지금 기, 승, 전, 결로 바꿔주세요. 아니 이걸 왜 발견을 못했지? 자, 기승 전결로 바꿔주시고요. 기에서는 과거의 생과 늙음에 대한 한탄으로 화자,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승에서부터 임에 대한 원망과 서글픈 심정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전에서 검은고를 타며 외로움과 함을 달래려고 했지만 사실은 달래지지 않아요. 그래서 더 슬픈 거고요. 자, 임을 기다리며 자신의 운명을 한탄합니다. 자, 그리고 누구도 한탄했죠?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 누구? 임입니다. 임도 물론 비난은 지금과 비슷하게 대놓고 나오진 않지만 탓이라는 단어에 그 정도 뉘앙스가 담겨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주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재를 중심으로 정리하기 여기서 다시 한번 나타내고 있죠, 지금. 자, 자신의 외모는 천년 여진, 설빈 화환이었고, 자, 그리고 현재는 어떤 모습이다? 네, 맞습니다. 면목 가증이었어요. 자, 그리고 배우자는 군자호구를 원했는데 경박자였고요. 자, 삶의 모습은 소년행락. 아, 젊었을 때는 어렸을 적에는 즐겁게 살았구나. 자, 근데 현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몰려 있었다고 했죠, 우리. 박명한, 홍안입니다. 아, 내가 지금 운명이 굉장히 박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구나. 자, 자연물과 관련된 시어에 대한 건데 사실 여기 지금 녹기금은 사실 자연물은 아니에요. 근데 늘 때가 애매해서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 넣어놨거든요.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하나하나 봅시다. 자, 실솔, 귀뚜라미였죠. 귀뚜라미, 새소리는 모두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으로 봅니다. 자체는 굳은비, 모은, 화자의 쓸쓸하고 답답한 감정을 드러내는 자연 배경으로 감정 자체가 들어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검은고는 자연물과 관련된 시연 아니지만 화자의 외로움을 달래기 동원이 되었으나 더 외롭게 만드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객관적 상관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지는 잎, 우는 짐생, 얘네들은 화자와 임 사이를 막는 장애물이 되겠네요. 혹은 화자가 임을 만나려고 꿈에 가기 위해서 이거를 방해하는 대상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내용을 보고, 자, 여러분들은 복습을 다시 한번 한 후에 우리 월요일부터 또 새로운 작품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자, 빠르게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은 사실 굉장히 둘 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왜 비슷하냐면 일단 표를 하나 그려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을 하고,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범주 안에 감정이입이라는 애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대상 안에 감정이입의 대상이 속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헷갈려하고 유사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우선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에서 중요한 건 둘 모두 앞에 화자의 감정이 들어간다는 게 설명에서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객관적 상관물은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모든 대상물이에요.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는 모든 대상이 다 포함돼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상관물인 애들 중에서는 대상이 갖고 있는 상황이나 대상의 감정이 화자의 감정과 다를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드시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표를 잘 기억하세요. 객관적 상관물 중에서는 감정이입의 대상처럼 대상의 감정과 화자의 감정이 같은 애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대상의 상황이나 감정이 화자의 감정과 다른 경우들도 있어요. 객관적 상관물 안에 감정이입의 대상이라는 게 속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정이입은 그러한 객관적 상관물들 중에서 화자의 감정을 다른 대상 속에 집어 넣은 거예요. 이입시키다는 게 이자가 우리 이사할 때 이자거든요. 감정을 이사시켜서 대입한 거예요. 그래서 화자의 감정과 대상의 감정이 같아요. 화자의 감정과 대상의 감정이 같습니다. 작품 보면 훨씬 더 빠르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얘는 황조가라는 시인데요. 자, 고려 신라의 유리왕이 있었어요. 유리왕이 사랑하는 여인 둘이 있었어요. 여인 둘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여인 둘. 자, 1번 여인, 2번 여인이 있어서 1번 여인이 현재 왕비였고요. 2번 여인은 그냥 두 번째 왕비 정도라고 이야기합시다. 첩이었겠죠? 두 번째 왕비였는데 이때 두 번째 왕비는 중국 사람이었어요. 근데 유리왕이 이 사람을 더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유리왕이 잠깐 출장 간 사이에 첫 번째 왕비가 야, 너 저리 꺼져. 니네 나라로 가버려 이러고 엄청 굴박을 해서 얘가 실제로 중국 자기 집으로 가버려요. 근데 유리왕이 출장에서 돌아오니까 이 언니가 지금 이분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래서 중국으로 얼른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마누라야 너 나랑 같이 가자 그랬더니 싫어 안 가 거기가 너무 싫어 이래서 안 간다고 한 거예요. 유리왕이 터덜터덜 힘들어서 우울해하면서 신라로 돌아가던 길에 웬 언덕 위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었고 돌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분이 사시던 성을 보면서 나 혼자 가야 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꾀꼬리 2마리가 날아다니면서 연애를 합니다. 자, 이때 우리 유리왕의 감정은 지금 현재 어떤 감정? 슬픔입니다. 얘네들의 감정은 신나겠죠. 그래서 이거 보고 시를 씁니다.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암수서로 중요한 단어 정다운데 꾀꼬리의 감정은 정다움입니다. 외로울사 이 내 몸은 나의 몸은 지금 내 감정은 어떻다? 외롭습니다. 현재 매우 외롭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나에게 외로움을 더 크게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한다면 또 다시 이런 말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화자의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대상들을 모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인 애들은 모두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감정이 없는 대상도 화자가 그걸 보고 어떤 감정을 느꼈다면 객관적 상관물이 됩니다. 자, 근데 감정이입은 내가 슬퍼서 상대방도 슬퍼 보이는 거예요. 시에서 말하는 것처럼 붉은 애는 서산마루에 걸리었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지금 이 시의 화자가 슬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 화자의 감정이 슬픔이니까 누구의 감정도 슬퍼 보여요? 사슴의 무리 감정도 슬퍼 보인다.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화자의 감정과 대상의 감정이 일치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이 사슴을 감정이입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꾀꼬리는 감정은 같지 않아요. 하지만 그 꾀꼬리 때문에 나의 외로움이 더욱더 부각되고 강하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객관적 상담물이라고 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구분하기 위한 가장 좋은 건 화자의 감정과 대상의 감정이 일치하면 감정이입,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객관적 상담물 중 하나겠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이입의 대상도 화자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혹은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기 위한 대상이기 때문에 객관적 상담물 안에 들어는 간다. 알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 꾀꼬리는 객관적 상담물이기는 하지만 무엇의 대상은 아니다? 감정이입의 대상은 아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화자, 즉 시인이 어떤 정서를 나타내고 싶을 때 자기의 마음을 주관적으로만 그냥 다 써버리면 우리는 쉽게 공감할 수가 없어요. 슬퍼, 정말 슬퍼라고 했을 때 우리는 슬프구나 하지, 그 사람이 어떻게 슬픈지, 얼마나 슬픈지 이런 것들을 공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들을 가지고 오는데, 이러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들을 모두 우리는 객관적 상담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추가 설명 마치겠습니다.